안녕하세요. 흘러가는 일상에서 왜를 달고 사는 감시자들의 본격 이의제기 토크쇼.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해드립니다. 감히 시선을 보태는 저희는 감시자들입니다. 벌써 10번째 감시인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젠투고요. 오늘 함께할 감시자들은 미연, 다코, 조이, 신디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삶에서 필수가 된 존재죠. 도파민 한번 감시해 보겠습니다. 작년과 올해를 설명하는 한 단어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 바로 도파민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도파민 중독이 진짜 심하다라고 느꼈던 일이 있는데요. 영화를 보는데 그 와중에도 핸드폰을 들어서 인스타 릴스를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영화 몇 편도 정말 집중해서 그것만 봤었는데 이 한 몇십 분도 영화 하나에 집중을 못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이 도파민이라는 말이 좀 널리 쓰이게 된 책이죠. 도파미네이션의 저자인 애나 렘키 교수가 도파민을 디지털 마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도파민이 현대인이 이제 일상을 버텨내는 방법으로 자리 잡아 버렸다라고 합니다.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 터진다, 도파민 찾아 헤맨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 여러분들의 도파민은 뭔가요? 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영화 보면서 쇼폰 본다. 이거 진짜 너무 공감되거든요. 누가 나 찍어놨어. 그 넷플릭스 틀어놓고 막 인스타 한번 들어가 보고 이런 그 방황한다는 말이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무얼 네. 찾아서 헤매는지 모르는. 그쵸.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냥 맞아요. 뭔가 약간 좀 떠다니는 느낌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쇼폼이 진짜 짧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쇼폼의 결말이 좀 예상가면 건너뛰기까지 하기도 하고 배속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무 어색하고요. 요새 되게 먹방도 다 배속시키는 거 아시죠? 맞아요. 와, 하면서 막 먹어야 맞아요. 좀 속이 시원한 거예요. 와, 그렇구나. 네, 그래서 디지털에 쩔어져서 이제 현실의 속도에 적응하기 어려운 느낌이 저도 있었어요. 저도 멀티태스킹 그 자체가 제 도파민인 것 같은데 저 되게 심각하거든요. 저도 똑같은 상황을 느낀 게 집에서 영화를 보면서 핸드폰으로 쇼핑을 하고 동시에 간식을 먹으면서 동시에 뜨개질을 해요. 뜨개질까지? 네, 근데 그걸 동시에 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 무엇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뜨개질 계속 뭐 집중 못하니까 코 계속 빠뜨리고 영화는 똑바로 안 봐서 자막 계속 놓치고 심각한 것 같아요. 저도. 도파민. 저는 이 단어를 중학생 때 책에서 알게 됐는데 어떤 초콜릿이나 사탕 이런 걸 먹으면 막 이렇게 호르몬이 나오는 걸 도파민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이구나 했는데 이게 이렇게 디지털 쇼폼으로 연결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언제 제가 가장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쇼폼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절여지진 않은 것 같다. 저는 러닝 할 때, 네, 그리고 자연을 볼 때 가장 도파민이 뿜뿜하는 것 같아요. 건강한 도파민. 그러니까 이게 러닝 뭐 몇 분 이상 하면 나오는 그 호르몬? 이게 마약을 능가할 정도의 러닝 하이라고 하는. 맞아요. 네, 그런 뭐 분비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진짜 중독됐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운동하는 거, 운동으로 푸는 거. 저도 그래서 요새 뭐만 하면 습관적으로 그냥 폰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뭐 이 닦을 때 폰 보는 건 이제 그냥 너무 그냥 일상적인 그냥 습관이 됐고 물 끓는 그 잠시도 못 기다리는 것 같고 이게 인내도 되게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아까도 말했지만 뭘 위해서 폰을 켜는지 모르겠지만 방황을 맞아요. 그냥 하게 된다. 네. 그런데 그런 고민이 생기네요. 네. 이 쇼폰 보는 게 진짜 도파민을 분비하나? 저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 이게 그거거든요. 도파민이 이제 쇼폼을 보는 것 자체가
계속 내가 만족하는 나의 자극을 충족하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내리는 걸릴 때까지 뭐 네. 하나. 근데 이게 사실 딱 하나만 보고 그 이제 도파민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 호르몬이니까 네. 딱 그게 나왔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나올 중독 상태인 거죠. 아. 그 공백을 못 참고 이제 내 걸 만족시킬 때까지 계속 이제 내리고 보고 찾고. 그렇다면 저도 중독자입니다. 이게 네. 네네. 저 그 바코랑 신디 말에 약간 실마리를 좀 얻었다 이런 느낌이 살짝 오. 들었는데 그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코도 아까 이걸 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저녁에 그냥 자면 되는데 뭔가 공허해. 맞아. 뭔가 오늘 맞아. 나를 위한 시간이 없었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그때, 공허가. 네. 그때 막 유튜브를 키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약간 이게 뭔가 대화하고 싶은데 대화는 아니고 뭔가 유튜브 그냥 제일 쉬워서 선택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고립되기 싫은 마음?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우는지 약간 그렇네요. 이게 사실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음. 우리가 되게 궁금해하니까 네. 제가 도파민 이렇게 중독에 빠지는 원인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중독 자체가 접근성이랑 불확실성이 클 때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특히 쇼폼이나 인터넷이 이 접근성이랑 불확실성을 충족시키기에 너무 좋아요. 접근성이라고 하면은 그렇네요. 이제 그냥 누워서 엄지 손가락만 움직여도 맞아. 언제든지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가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불확실성은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이 불확실한 확률일 때 더 커진대요. 근데 쇼폼은 언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이 자극적인 콘텐츠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빠르게 넘기고 열어보면서 내 기대감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쇼폼이나 인터넷이 좀 접근성이랑 불확실성이 강해서 중독성이 강한 거고 우리가 계속 그 공허함을 또 달래려고 계속 그 쉽고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는 거라고 하네요. 너무 효율적이잖아요. 사실 엄지손가락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쾌락이 쏟아지는 그런 세상이 열리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우리 공허함 얘기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약간 그런 fear of missing out 이라고 그 포모 증후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떤 이 도파민 중독을 가속화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언가에 접속해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과 동떨어지고 있다는 맞아요. 그런 느낌 때문에 계속 거기에 이렇게 컨택하게 되는 저도 포모가 것 같아요. 진짜 심해요. 그쵸. 저 그 연예인들 가십 진짜 1도 안 궁금한데 너무 떠들썩하면 맞아요. 나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약간 모르면 안 되지. 모르면 안 약간. 되지. 이건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네. 그런 밈 같은 거에 계속 내가 업데이트 되어야 맞아. 있어야겠다. 업데이트. 맞아.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맞아요. 막 그 강아지 뽀삐 그런 것도 막 친구가 뽀삐 하면은 내가 뭔지 몰라 했을 때 자존심 상하고 꼭 알아야겠다. 너 이런 그것도 거. 몰라? 막 이런 거. 네. 근데 그런 거 다 몰라도 삶에 지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너무 좁아서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아까 뭐 노인 문제 얘기하다가도 그냥 그런 얘기가 언뜻 떠올랐는데 우리나라 그 정상의 범주 너무 좁고 이런 게 너무 비좁게 막 부대끼면서 살아가니까 그런 게 아닌가. 맞아요. 이거 여담인데 네. 저 포모가 심한데 이제 대중문화 따라가기 힘들어하거든요. 어.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건 이제 충주맨을 보면 대략의 밈을 알 수 있다. 충주맨. 이거 너무 꿀팁 아니에요? 그거를 보면 이제 팔로업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요새 맞아. 이런 거 가지고 있는구나. 민 팔로. 네. 아니, 저 그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앞으로 근데 더 잘 챙겨봐야겠다. 지금 얘기를 하다가도 저희 지금 도파민 중독에 정말 한복판에 있는 게 쇼폼인 것 같아요. 맞아. 이 1분 내외인 짧은 영상에 이 쇼폼에 한 30분만 노출돼도 사고력이랑 기억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잠깐 마비가 된대요. 그래서 이 쇼폼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우선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이게 맥락은 무시가 되고
결과만 중시된다는 점인 것 같거든요. 이게 그 즉각적인 보상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우리 그 마시멜로 실험 아시죠? 네. 마시멜로를 나중에 더 많이 먹으려면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기다렸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대인관계나 학업 성적이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지연성 보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로 즉각적인 결과가 나와야 하고 즉각적인 자극, 만족 이런 걸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결과로 이제 유행하고 많이 나오는 이런 영화 내용 요약 이런 것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말씀해주신 그 지연성 보상이라는 게 무언가를 되게 꾸준하게 오래 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뭐 클릭 한 번만 하면 뭔가 이렇게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진짜 바로 결과를 얻어볼 수 있는 이 행위여서 특히 쇼폼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인내심이 정말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뭔가 맞아요. 결과가 나와야 되고. 저도 너무 공감이 되고 결국에는 그 결과 중심의 사고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집중력이 더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도 그래서 결론이 뭔데? 아마 저희 팟캐스트 들으면서 빨리 듣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팟캐스트. 네. 우리 약간 도파민 중독의 대척점에 있는 컨텐츠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계속 과정이 별로 궁금하지 맞아. 않아지고 그 과정에서 사고 체계 또한 점점 짧아지는 거죠. 또 우리 뇌는 효율을 추구해서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대로 뇌의 흐름이 굳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어려운 글들을 좀 읽어야 문해력이나 이해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근육이 태화되는 거예요. 근데 쇼폼은 그 근육을 점점 물렁물렁하게 만들고 이제 태도에서도 인내력이 부족하게 만드는 이게 우리의 뇌가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는 활자 집중력이 떨어졌지 영상 콘텐츠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뭔가 글이 빼곡한 활자가 가득한 무언가를 봤을 때 본능적으로 뇌가 이거는 엄청난 뇌의 어떤 활동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 해서 거부하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소름인 게 제 인생 전체가 단기 보상에 익숙해져 간다는 생각이 맞아. 그렇죠. 단기 보상이 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설계하고 관망하고 이런 능력을 함양해야지 이렇게 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시험에 안 날 것 같은데 안 봐야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되게 단기적인 이익만 쫓게 되는데 약간 쇼폼이 흘러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제 눈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맞아, 너무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영화나 드라마 요약해서 보는 영상 유행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요약해서 본 영화는 영화를 봤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줄거리나 결말이 작품의 전부가 될 수는 결코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 영화가 길기로 유명한데 최근에 개봉한 플라워 킬링 문을 3시간 반 동안 앉아서 본 사람과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해서 본 사람 사이에 느낌 바는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 디카프리오의 공백, 눈빛 이런 거를 앉아서 그 당시대 상황을 경험을 한 사람과 그거 줄거리로 요약하면 정말 별게 없어요. 그냥 줄거리로 요약해서 본 사람이랑은 깨달은 게 아예 너무 천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맞아요. 감상했다고 할 수 없죠. 감상했다고 할 수 없는데 근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결국에는 그 감상의 가치를 잃게 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뭔가 줄거리 요약도 문제인데 드라마 요약해서 빨리 보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그
제 친구 중에 PD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드라마든 그렇게 요약해서 만들면 재미없는 게 없대요. 없을 수가 없구나. 이게 뭔가 효율을 추구하는 사회랑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런 쇼폼이 좀 전체적인 사회를 보는 시선이랑도 이어져서 인내심이랑 집중력이 부족한 태도로 이어지고 또 영화를 그렇게 요약해서 보듯이 어쨌든 한 사건이나 어떤 것에 단면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짧고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비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인내력이 부족한 태도 또 단면만 보려는 그런 태도들이 민주주의에서 좀 이런 수기하는 능력을 잃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저는 그 수기 능력 자체를 잃어가고 있다는 말이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결과가 아닌 과정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는 계속해서 대화해야 하고 합의가 필요하고 그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희생되지 않으려면은 당연히 뭘 하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좋아 그대로 가 밀어붙여 이거 당연히 불가능한 게 맞죠. 그리고 이게 즉각적인 보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 사회의 어떤 정책의 결과가 바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정말 시간을 들여서 나와야 사실 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 그 공수처도 그렇고 아까 신디가 말해준 것처럼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가 없는데 이런 속도감을 바라다 보면은 당연히 민주주의랑은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민주주의가 사실 숙고하는 시민을 필요로 하잖아요. 이게 당연하게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민들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그 숙의를 놓치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정말 위험한 것 같기는 해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게 시민들이 어떤 여론을 통해서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면 그것을 정책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여론 과정에서부터 이제 단적인 면만을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이런 데 댓글에 보면 그 뭐 몇 줄 안 되거든요. 그걸 다 안 읽고 댓글을 달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 되고 그 맥락 속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근데 무엇보다 사실관계 파악을 못한 댓글들이 너무 많고 그런 어떤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밀어붙이게 되면 그게 또 잘못된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 아닌가. 젠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아까 신디가 말한 그 즉각적인 보상 때문에 이런 정책을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정말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냥 바로 이걸 했는데 안 된다 폐지해라 약간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쨌든 정말 민주주의가 나아가기 위한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좀 사회 전체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되게 비난하기가 쉬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 유튜브나 그런 SNS에 되게 짧은 정보를 이렇게 뭔가 주거나 뉴스를 요약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이 정책에 뭔가 자극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욕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또 거기에는 정말 필요한 것들도 포함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단면만 보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게 되면은 그게 추진이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민주주의에 필요한 원동력 자체를 갉아먹는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젠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결국
그 문해력이 부족해져서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가 점점 더 퇴화하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활자 안에 담긴 정보를 온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뭐만 하면 세 줄 요약 좀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긴 기사 사실 기사들은 다 길잖아요. 근데 뭐 세 줄 넘는 거 안 읽음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온전히 서현상을 자기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죄송해요.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 근데 너무 멘트 좋지 않았어요? 약간 세 줄 요약 정치가 문제다. 정치는 1500자 이상이어야 된다. 약간 이런. 멋있는데? 바코가 멘트를 너무 잘 치는 것 같아요. 저 아까 바코가 한 말 중에 그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저 약간 소름 돋아가지고 옆에서 맞아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맞아. 그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되게 괜찮은 정책이나 법을 낳기도 하죠.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 타협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치 효능감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하나를 잘 마무리했다. 이런 만족감이 민주주의의 동력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박근혜 탄핵 사건도 탄핵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시켰지만 우리가 뭔가 참여했다는 그런 효능감이 맞아요. 잠깐일진 몰라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좀 비약적으로 상승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효능감이 약간 아까 말씀하신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사실 얼마든지 뭐 이런 국정 이벤트 우리가 바라는 것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했던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엄청 빠르게 건설해가지고 성장했잖아요. 그때는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던 때였잖아요. 독재를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쇼폼 시대에서 우리가 바라는 만큼 빠르게 뭔가를 추진하려면은 민주주의랑은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지 않네요, 정말. 통찰력 있다. 근데 이게 정말 다 과정이 무시가 된다는 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뭔가 정말 사회가 쇼폼화되면서 저는 서로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사람이 어떤 뭐 유튜버라든가 어떤 인플루언서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 뭔가 그것만 되게 극대화시켜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사실 거기에 전후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뭔가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딱 이제 거기서 끝나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인간 관계에서도 좀 그런 태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갑자기 뭔가 캔슬 컬처 생각났는데 저 그 생각했어요. 뭔가를 끊어내는 거 그냥 팔로우 한 번 끊으면 그 버튼 하나면 되는 게 근데 그게 현실 인간관계에서까지 이어지는데 맞아요. 뭐만 하면 손절. 그러니까 끊어내 약간 이런 거. 그런 손절이 너무 좀 만연? 맞아요. 그럼 용서가 쉽지 않아진 것 맞아요.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마음을 물리적으로 정량화해서 주고받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저는 되게 약간 제 인간관계를 되게 납작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그런 단기 보상. 그렇네요. 보상 왔네? 근데 이번에 안 왔어? 그럼 나도 뭔가 더 계산적으로 맞아요. 하게 되는. 이거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선물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냥 편지가 더 저한테는 소중한데 그쵸. 맞아. 그래서 친구랑 약간 다툰 적이 있어요. 생일인데 이제 생일 축하해란 말보다 뭐 갖고 싶어? 뭐 보내줄까? 이런 말을 먼저 하니까 서운했구나. 서운할 네. 수 있죠. 약간 서운하더라고요. 그쵸. 네. 이것도 도파민이 만들어낸 진짜 사회 전체가 이제 쇼폼처럼 보게 되고 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쇼폼의 1차적인 좀 문제점으로 제가 다시 돌아와 보면 어휘력, 이 문해력을 정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는 게 아이들, 특히 아이들의 뇌가 일찍부터 이런 유튜브 같은 쇼폼에 노출이 되면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그런 정적인 활동에 흥미를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이런 통계를 봤는데 문해력 지표가 있어요. 근데 네. 그 한국 학생들의 읽기 분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그 스마트폰 대중화되기 전에는 5%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3배 늘어서 14%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충격적이었던 게 아예 출판 그 흐름이 변했대요.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읽는 도서에서 글의 분량은 엄청 줄고 그림은 늘었대요. 와. 그리고 이제 저학년 대상으로 하는 소설책이 옛날에는 250페이지 정도였으면 지금은 180페이지 이렇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해력 문제는 또 다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게 단순히 쇼폰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디지털 미디어 환경으로 오면서 생긴 문제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책보다는 모니터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하는 게 익숙해져서 또 제 주변 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실제로 초등학생들의 어떤 문맥 파악 능력이 많이 퇴화됐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문장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조금 충격이었는데 그런데 사실 아이들을 탓할 게 아니라 어른들도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학생 이후에 책을 좀 가까이 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래도 1년에 한 40-50권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너무 아닙니다. 대단한데? 근데 정말 단 한 권도 안 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서 이게 책이 주는 도파민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환경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서인지. 네. 저는 너무나도 환경 때문인 것 같은 게 요즘 애들은 맞아요. 디지털 네이티브잖아요. 아기 때부터 뭐 태블릿 막 그런 맞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보고 이러는데 저는 이게 이제서야 좀 뒤늦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발견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제가 느끼기에 저는 커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책을 읽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어려서 책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한 게 그때 너무 스펀지 같다고들 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때 어떤 책을 읽고 뭐 그런 독서를 통해서 되게 어휘력과 문해력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 같은데 정말 어린 시절의 독서가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그때 책 정말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내가 지금 태어났으면 이 정도의 문해력과 어휘력 가지지 못했겠다. 이런 생각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특히 신디가 말한 것처럼 어릴 때 책 읽는 게 중요한 이유가 특히 소설 같은 걸 읽으면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상상을 하잖아요. 네, 맞아. 이 인물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이 상황은 이런 모습이겠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 근육이 자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해리포터를 책으로 먼저 읽은 사람이 상상했던 호그와트의 모습과 영화로 처음부터 호그와트의 모습을 받아들인 사람과의 그 상상력 차이 거기서 만들어진 근육, 미세 근육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는 어른이 돼서까지 영향을 주는 것 아닐까요? 이게 너무 공감되는 게 그래서 저는 책으로 먼저 읽었던 걸 영상화 해서 봤을 때 오히려 뭔가 저의 어떤 감상과 상상을 이렇게 제한하는 느낌 때문에 그런 걸 좀 느낀 적이 많았는데 맞아요. 문해력도 문제지만 그쵸. 너무 흥미로운 게 그러면 청년 세대가 이미지에 강하다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지에 굉장히 약한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으면 그 그림을 상상할 수 없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저는 해리포터 책이 주는 도파민이 진짜 장난 없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너무 짜릿하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휘력이랑 다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환경이 되게 자연스럽게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네네. 있었거든요. 저는 외국에서 살았는데 그때 프랑스에서 4년 정도 살았었어요. 근데 프랑스니까 당연히 인터넷이 우리보다 느릴 수밖에 없고 이제 인터넷에 한번 접속하려면 키고 커피 한 잔을 이제 타오면 되거든요. 30분 기다리면 그때 인터넷이 메일 한번 보내면 또 30분 기다려야 되고 그랬었어요. 더더욱 그랬네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게 좀 중요하구나 싶은 게 요새 제 주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 그 자기가 원하는 거를 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언어화해서 표현을 못하니까 좀 도피하거나 아니면 화로 표출이 되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게 비단 청년 세대만의 일은 아니고 대체로 말로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표현을 감정적으로 혹은 지나친 행동으로 해서 더 갈등이 커지는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표현의 풍부함, 네. 어휘 선택. 저도 사실 뭐 인터넷 용어 이런 걸로 너무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도파민 싹 돈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되게 많이 킹받는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20대 여성이 쓰는 엄청 제한된 표현 중 하나가 짜증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감정을 짜증나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속상해도 짜증나. 맞아요. 화나도 짜증나. 섬세한 네. 맞아. 왜냐하면 그게 그들이 쓸 수 있는 가장 뭐랄까 좀 편안한 용어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영하 작가가 자신들의 학생들에게 짜증나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속상해, 화가 나, 마음이 아팠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짜증나 하나로만 뭉뚱그려서.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또 밈으로 변질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왜 나 순살 만들어?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뭐 비난해? 이렇게 길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그냥 그런 밈 없이 말 못하게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 근데 저는 이게 좀 지금 사회에 갈등이 많아지고 그걸 키우는 거랑도 또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줄 모르고 맞아, 그런 맞아. 것들이 아까 바코가 말한 그런 미세 근육이 부족해져서 거기에 이제 또 이런 바로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는 그런 거에 민감해지다 보니까 뭔가를 게임 같은 걸 하다가 졌어요. 그러면은 일단 화내는 것도 더 인내력 없이 바로 빨리 나타나는 거고 또 그걸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날카롭고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쇼폼이나 도파민에 중독되는 거에 좀 다른 환경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게 사실 정말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우리 의지보다는 알고리즘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 도둑맞은 집중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구글에 취업을 해서 봤더니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최대한 사용자들이 화면에 오래 머무르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플랫폼 기업 자체가 최대한 이제 뭘 많이 보게 하고 광고를 노출시키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이런 환경 자체가 사람들이 다른 걸 안 하고 최대한 우리가 정신을 딱 그냥 여기에만 딱 놓고 보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KBS 시사기획창에서 알고리즘 인류라는 특집으로 하였는데 그 기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이 기술을 만든 사람들도 이런 걸 의도해서 만든 건 아닌데 만들고 보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아까 젠투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최대한 여기에 대한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체류 시간을 늘리려면 더 자극적인 거, 더 도파민 도는 거를 당연히 더 노출시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지금 사회에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사실 진짜 사회는 회색지대가 훨씬 많은데 기술은 0과 1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옳거나 그르거나 딱 결과주의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의도치 않았어도 결국에는
이 기술의 발전이 지금의 사회를 만든 거다 이런 얘기였어요. 멘트가 진짜 주옥 같네요. 명언 제조기. 그러니까요. 기술은 영과일로 만들어낸 기술은 영과일, 실제는 영과일 사이. 그리고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정확한 뭔가 통계나 그런 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것도 또 그동안 우리 사회에 있는 불평등한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힘들어요. 그러면은 더 도피하고 싶고 그런 회피하고 싶은 힘든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접근성 좋고 불확실성을 건드릴 수 있는 인터넷 이런 쇼폼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더 쉽게 빠지고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다른 기사에서 봤거든요. 맞아요. 이 접근성이 너무 좋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이제 오프라인 활동을 더 많이 한다. 이게 뭔가 적은 돈으로 그냥 손쉽게 뭔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카페고, 우리나라가 워낙 공원이 부족하잖아요. 어떤 공공장소 이런 게 부족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집에서 사실 청년이 가능한 것도 그런 게 안에서 너무 가능하고 접근성이 너무 좋으니까 돈도 들지 않고. 저도 그래서 그 대안으로 도서관이나 공원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네요. 맞아요. 네, 진짜 생각을 하고 이게 젠투가 말한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도 너무 동의를 하고 공감이 되는 게 이제 육아를 할 때도 이게 어떻게 보면 소득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아를 할 때도 그런 맞벌이 부부들 아이를 봐줄 여력이 없으면 아이들을 이제 태블릿 PC 주고 그냥 뽀로로 보게 하거나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어떤 소득의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슈폼 보기보다는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이게 아이를 키우는데도 영향을 주고 실제로 그게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도파민 내 아이들이 빠지게 되면 그 사고 체계나 표현력에 있어서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환경적인 불평등을 또 만드는 거 같아요. 맞아요. 이게 실제 경험과 온라인에서의 간접 경험은 너무 다른 건데. 네. 맞아요. 약간 그런 거네요. 그 미국에서는 저소득층일수록 비만일 확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도넛처럼 싸고 칼로리 높은 것들이 있는 반면에 샐러드 같은 거는 비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접근성 좋은 도넛을 뭐 햄버거를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환경이 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저희 팀 꾸려서 한번 써볼까요, 논문? 너무 지금 흥미로워져. 너무 이거는 주제가 그러면 방송에서 빼고 아니 우리의 주제를 구독자님들이 못 들은 척 해주시면 저희가 논문을 아껴서. 한번 근데 이거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거든요. 진짜 대박이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요즘 또 도파민 디톡스가 유행이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사실 근데 제가 말하기 좀 그런 게 저 다 시도를 하다가 하루 이틀 계속 못하는 것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말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방법을 공유해 보자면, 이게 도파민이 좋은 도파민도 있잖아요. 사실 도파민 자체는 원래 좋은 거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하는 거기도 해서 찬물로 샤워를 하면 그런 좋은 호르몬이 나온대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찬물로 씻을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에 정말 찬물로 이렇게 싹 하면은 그런 좋은 도파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어나고 이제 기상을 했을 때 한 10분 동안은 핸드폰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또 실패를 했지만 그때 한동안 이걸 도전했을 때 했던 방법이 10분 동안 최대한 그냥, 사실 10분이 그 길지 않거든요. 짧죠. 그냥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물을 끓이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그냥 이불 정리하고 그렇게 해도 10분은 지나가더라고요. 오, 좋은데요? 저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인스타그램 친구들의 모든 스토리를 다 넘겨봐야 침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떡해, 저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람을 휴대폰으로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만질 수밖에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조금 일어나기 싫으니까 맞아요. 휴대폰을 계속 더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그러네요.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람시계를 사야 되나? 우리 어렸을 때 쓰던 그 캐릭터. 그러니까 그런 그 수험생들이 쓰는 핸드폰 잠금 박스나 잠금 어플 뭐 그런 거 해야 되나. 저도 제 하루가 저 의식적으로 노력하거든요. 일어났을 때 인스타그램 들어가지 않기. 뭔가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인스타그램으로 뭔가 저는 제 삶에 제가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뭔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 이미 내 시선이 외부에 뺏긴 느낌이라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스크린 타임 통계 가끔씩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자꾸 증가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봤다고? 맞아.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제 현실의 삶을. 맞아요. 그래서 저는 문득 아직 실천은 못했는데 그 집 앞에 편의점이나 뭐 가까운 빵집이나 마트 같은 거 갈 때 이거는 뭔가 이 잠깐 연락 안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휴대폰 놓고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좋다. 디바이스 자체를 좀 멀리 해 하는 그런 게 일상생활에서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휴대폰 없이 잘 살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잘 돌아갔잖아요. 맞아요. 요즘 그때가 너무 그리운 것 같아요. 이 모든 뭔가, 소통을 핸드폰으로 하게 되니까 맞아. 그게 더 맞아요.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삶이 그리운 것 같네요. 최근 저한테 뜬 광고가 1박 2일간 무건수행하는 무건수행? 네, 진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떤 소음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제 핸드폰도 소음도 없는 곳에서 다도하고 차 마시고 좋다. 명상하는 이런 비워내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명상. 이제 처음에 나왔던 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저희가 자꾸 중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문제라고 이거를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중독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내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건 무엇인지 자꾸 맞아요. 공허하니까 이걸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엔 감정적인 문제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혼자서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대화하면 저희 사실 핸드폰 안 보고 뭐 릴스, 슈퍼 안 봐도 맞아요. 대화가 방송이에요. 대화가 시간에 엄청 잘 집중하고 되잖아요. 있죠. 맞아요. 그래서 여럿이 보이는 활동을 늘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정말 맞아. 저는 이제 등산을 많이 다니는데 여러분 관심 있으면 같이. 좋아요. 좋은데요? 저희 인증할까요? 다 같이 가서. 좋아요.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기 다른 도파민으로 실천했습니다. 좋은데요? 그 최근 조선일보에서 그 조선일보가 맞을 거예요. 그 욕망의 북카페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고 예약까지 해야 하는 카페이거든요. 근데 폰을 반납하고 이제 수다를 떨거나 혼자 시간을 즐기는 것 같은데 이런 욕망의 북카페처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를 좀 더 질 좋은 도파민을 찾을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에 스스로를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그것 중 하나가 제가 박고랑도 얘기했었는데 이동진 평론가의 그 언택트 톡을 보면은 사실 그게 영화도 끝나고 나서 해설가님이 해설을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 상영 시간이 거의 한 5시간 정도 하지 않나요? 굉장히 진짜요? 깁니다. 길면 진짜 길어요. 네. 굉장히 피곤한데도 저는 그 5시간 동안 핸드폰 안 보고 계속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좀 물리적인 환경으로 우리를 제약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저희 등산 인증 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연이 말해준 것처럼 저도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영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극장의 부활부터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집에서 OTT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멀티태스킹 막 한 번에 5개씩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관에서는 핸드폰 하는 게 굉장히 비매너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참게 되는데 2시간 동안 참는 게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재미없었던 거 나요? 아니에요? 영화가? 영화가 재미가 없었던 게 아니라 저 영화에 나오는 저 배우 누군지 너무 지금 당장 검색하고 싶은데 그걸 참느라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당장 알고 OTT 싶어서. 보듯이. 네, 당장 알고 싶어서. 근데 사실 집에서 보면은 핸드폰으로 그렇게 배우 검색하다가 그 배우가 한 다른 영화 또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핸드폰 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극장에 앉아 있다 보면 강제적으로 못하게 내 손을 맞아요. 묶어놓는 거니까 그런 것부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인간이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인데 혼자서 그걸 통제할 수 있다는 것도 착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당연히 통제를 못하는 게 정상이고 그래서 통제를 하고 싶으면 이제 구속 수단? 네. 혼자 하면은 사실 자괴감 들잖아요. 왜 난 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맞아요. 바코가 제시한 그런 극장 같은 공간으로 가야 그리고 그 조이가 얘기했던 그 공원 이런 데 가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근데 사실 아까 말했던 그 경제적인 부분과 환경이랑도 너무 아, 연관되는 거죠. 맞아요. 사실 극장 가격, 티켓 가격 이런 거 생각해보면. 또 운동하려면 그래서 진짜 공원, 도서관 이런 게 진짜 중요한 네. 거죠. 공공시설. 돈 들지 않고 갈 수 있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도파민 중독을 한번 감시해 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도파민이라고 부르면서 자극을 찾는 건 현실에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피하고 또 견디기 위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부족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극과 중독에 쉽게 약해지도록 하는 환경 탓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려는 이 도파민 디톡스 유행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할 틈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으셨다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하는 감시자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